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가 뽑았던 22년도 부동산 키워드는 월세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넘어 이제 기사가 나왔고 이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월세란 이 포인트를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membership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을수록 더 올랐다. 서울 원룸 월세 평균 24.3% 올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원래 한국은 이런 국가입니다. 주거비가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38개국 중 가장 낮은 한국입니다. OECD 평균이 19인데 한국은 15점입니다. 월세가 엄청나게 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월급을 받은 다음에 주거비로 나가는 돈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저. 내가 쓸 돈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 개수는 크진 않아요. 방도 작고 비용도 작고 이런 건데 지금 작을수록 더 올랐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거의 어떤 이 저렴한 이 성격이 없어지고 있다. 휘발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월세는 사실상 주택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던 구간이에요. 관심을 제일 많이 받던 것은 아파트의 매매가, 그 다음이 아파트의 전세가, 그 다음이 기타 상품이었지 아파트의 월세 가격이 이슈화가 되는 건 딱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날 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월세 시장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월세 시장의 끝에 뭐가 있었냐면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원룸이 있었습니다. 아니요, 원룸도 아니에요. 고시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주거 형태가 좀 독특하잖아요. 고시텔, 고시원이면 좀 여유가 많지 않은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장기간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분들, 고정된 주거 어떤 이 반경이나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여기까지 가격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살펴보면 이 고객층이 옛날엔 학생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직장인들, 근처에서 아파트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오피스텔 생숙으로, 또 여기서 고시원으로, 원룸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전체를 다 오픈한 다음에 정리를 하자면 주거비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의 키워드를 월세를 잡을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앞으로의 시장은 이게 참 잔인한 내용인데요. 월세가 이기냐 아니면 금리가 이기냐입니다. 근데 이게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진짜 잔인한 게임인 게 월세 올라가면 누가 죽어요? 임차인이 죽어요. 이자 올라가면 누가 죽어요? 이자가 올라가면은 임대인이 죽습니다. 또는 전세 세입자가 죽는데 이것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줄어든 거예요. 왜냐면 임대인은 탈출이 안 되죠. 임대인이 있어요. 탈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아요. 집을 팔아버리면 돼요. 이게 안 됐죠. 전세 세입자는 금리가 올라갔어요. 탈출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버리면 됩니다. 이게 아니면 역전세가 나오는 건데 전세 사기 역전세가 그래서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는데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월세로 가시는 겁니다. 전세 수요가 폭감한 이유 자체가 금리의 급등이에요. 그럼 남겨진 건 임대인가 월세 세입자인데 어디로 가든 간에 누군가는 죽어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수급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뭐냐?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를 놓는 사람이 넘쳐나요. 월세 공급자가 넘쳐나면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 없어요. 지금 월세 가격 올라간 거 보이시죠? 2배 넘게 올라갔고요. 아파트는 심한 데는 2.5배까지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초고가 아파트는 더 심해요. 한 달 월세가 막 3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월세를 놓는 사람한테 세금을 때리고 그리고 못 살게 굴었기 때문에 월세나 전세를 제공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또한 한번 들어가 보면 월세를 많이 받아도 나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월세를 더 받는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욕을 먹을 뿐 실제로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인을 괴롭히면 임차인도 괴로워진다는 게 룰인데 한국은 굉장히 독특한 게 임대인을 괴롭히면 임차인이 힘들어지지만 임차인이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표를 더 받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괴롭히는 게 남는 장사다라는 게 슬프지만 이게 하나의 정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은 도대체 월세가 왜 이렇게 저렴했던 걸까요?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월세를 놓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그렇게 따지면 월세를 놓고 싶은 사람이 계속 줄어들었죠? 다주택자, 투자자, 빌라 주인들이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월세가 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설명이 편해요.
사실 이게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다주택자 월세를 놓는 사람들이 늘어날까요? 세금 거의 그대로죠. 그리고 이자 거의 그대로죠. 사회적 분위기, 월세 받아먹는 사람, 불로소득자 안 좋잖아요. 줄어들겠죠. 그럼 계속 줄어들면 이 이론대로면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가겠죠. 그런데 월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집값이 올라갑니다. 이게 유럽이나 미국 일부 지역이나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경우죠. 집을 가지고 있고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월세로 사는 게 너무 비싸니까 집을 사버린다. 이사비, 또 월세를 구하는 비, 이 과정들이 너무 피곤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집을 사버린다는 문화가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월세가 상승은 모두에게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를 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가 줄어드니까 이제 월세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상이 되겠죠. 월세 상승, 그리고 매매가 상승이에요. 자, 두 번째, 월세가 싼 이유.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제가 임대업을 하는 입장에서 월세를 무조건 높여받고 싶거든요.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어요. 월세 많이 받고 싶잖아요. 월세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점점 더 좋아지지 않으시겠어요? 어차피 수입을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세를 아파트로 비싸게 받으려면 꼭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냐? 갭 투자 들어와서 전세 놓는 애들. 왜냐면 이 전세 대출을 풀어놓으면은 월세보다 압도적으로 싸거든요. 즉 전세가 있기 때문에 월세를 못 올렸다는 게 원래 대부분의 투자자가 인정하는 팩트예요. 전세 때문에 월세가 못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전세가 꼬꾸라졌죠. 두 가지예요.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이 망했고요. 그리고 전세를 구하는 세입자분들이 이자가 올라가면서 비용이 부담돼서 전세 수요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이 비싼 전세 이자를 낼 바에는 월세를 내겠다. 플러스 알파로 국가에서 적극적 지지를 해서 전세는 불안하다. 전세 놓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이다. 이렇게 되면서 수요를 뺏기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갔죠. 그래서 월세로 다 몰려가면서 월세 수요가 올라가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재미있게도 월세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월세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제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시간이 흘러 전세든 월세든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었고 신규로 들어오지 못한 상황에서 비싼 월세를 내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전세 대출을 알아보니까 또는 내가 돈을 좀 모아보니까 이 비싼 월세를 낼 바에는 전세를 이제 살아야겠다. 전세 수요가 살아났는데 나와보니까 전세 공급이 슬슬 부족하더라. 하지만 통계에는 우리 전세 가격은 통계에 잡히는 게 매매보다 훨씬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3중 가격이 있습니다. 옛날에 원래 싸게 놓은 사람, 중간에 대충 놓은 사람, 그리고 예전에 새로 들어오면서 제일 비싸게 맞춘 사람. 그러니까 갱신권이나 임대사업자 매물과 신규로 비싸게 받은 사람 이렇게 다양하게 3중 가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만으로 설명이 어려운데 이 3중 가격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동시에 이제 데이터에 나올 정도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이론대로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월세가는 내려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월세가 싼 이유는 전세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근데 전세가 다시 나오면 월세가 싸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저희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만약에 이대로 전세가 회복하고 전세가 올라가는데도 월세까지 올라가거나 안 내려가고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예전처럼 전세에서 월세로 도망을 못 갑니다. 월세 시장이 선택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최악의 시장이 되는 거죠. 내가 쓸 돈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전세 아니면 월세가 아니라 전세 아니면 매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 월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월세를 택하지 못했을 때 갈 곳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욕먹으니까 전세로 가게 해주면 됩니다. 전세로 가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세를 국가가 제공해 주시든가 아니면 전세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사회에 도입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마음도 없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의 시장은 월세 상승이 멈추기가 어렵고 플러스 알파로 전세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월세냐 전세냐를 고민하다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시점이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은 앞으로의 시장을 준비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각자 도생이기 때문에 많이 공부들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